누구하고 누가 만나는 거예요? 김진사랑 그 다음에 운영이랑 둘이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내화야, 외화야? 내화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내화 만남. 그래서 김진사랑 운영이 처음 만나는데, 자, 이때가 인류문사 신방이라고 나와 있어요. 작년 가을 써볼게요. 작년 가을. 그러니까 지금 만난 시점 자체가 뭐 이를테면은 죽은 지 거의 1년 된 거죠. 운영이 귀신 상태에서 만난 거니까. 자, 작년 가을에 동각이라고 쓸게요. 동각. 그 수성궁의 건물 이름이에요. 수성궁의 동각. 작년 가을 동각. 그래서 자, 인류문사들이 신방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안평이 중앙 위쪽에 있고요. 안평. 자, 안평대군. 세종대왕이 몇째 아들? 셋째 아들. 이름은 뭐? 용이었어. 용. 이름은 용. 자, 안평대군이 자, 시를 지어봐라 라고 작시를 명합니다. 작시. 창작한다 시를 두 글자로 작시. 그래서 시제는 뭐냐 했더니 가을 경치가 되겠습니다. 가을 경치를 시제로 삼아서 시를 하나 지어봐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구한테? 김진사한테. 그래서 김진사가 이제 시를 짓기 위해서 이제 벼루에다가 먹을 막 갈겠죠? 근데 이제 김진사가 직접 가는 게 아니고 누가 갈아주는 거예요? 운영이가 갈아주는 거야. 시중을 두는 거죠. 그래서 운영이 이날 하는 일은 뭐냐면은 먹시중을 두는 일이다. 먹을 갈아주는 시중 두는 일. 자, 그래서 그 서궁에 분리 수용되는 인물들 5궁녀 가운데 한 명인 운영이죠. 먹시중을 들다가 먹이 튑니다. 먹시중 들다가 먹튀한다. 이렇게. 다른 한다가 아니고요. 먹물이 튄다는 얘기예요. 먹점이 튄다. 먹점이 튑니다. 그래서 운영이한테. 그 운영이는 절대 튀지 않습니다. 먹점 지우지 않습니다. 지우지 않은. 니네 어릴 때 그런 거 있지 않니? 아주 어릴 때. 그 뭐 좋아하는 애가 생기면은 걔가 뭐 이렇게 막 지나가다 머리카락을 하나 흘렸어. 그럼 그걸 하나 또 주워가지고 이걸 분신처럼 막 간직하고 이런. 이거 변태입니까? 이상한 거예요? 제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목격한 바가 있어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저의 일은 절대 아닙니다. 하여튼 먹점이 딱 튀니까, 그죠? 절대 튀지 않습니다. 지우지 않습니다. 상사병에 걸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상사병에 이제 걸리게 되는 첫 만남이었습니다. 작년 가을 동각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글 짓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다 시를 짓게 한 자리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얘가 운영이가 김진사한테 뻑 가가지고 자 요렇게 화살표 던지고 밀서를 이제 넣습니다. 서신 밀서를 운영이가 김진사한테 밀서를 이렇게 쓱 건네는데 사람들이 다 술에 취해가지고 어리버리 정신이 없을 때니까 편지 전해줄만 하죠. 난 내게 반했어. 뭐 이런 느낌으로 김진사도 기다리고 있던 바여서 이제 두 번째 실제로 이제 만남을 이어가는데 중간에 이제 매개자가 있어요. 중간에 자, 문연의 집 써볼게요. 문연의 집. 무녀가 매개 역할을 한다라고 했죠, 그쵸? 무녀가 김진사하고 운영 사이에 매개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김진사가 아무리 이제 운영이한테 소식을 전하려고 해도 전할 길이 없으니까 김진사가 저 왼쪽에다가 쓰시고요. 그 다음에 누구네 집으로 간다고? 무녀네 집으로 가는 거야. 무녀가 무슨 말이에요? 무당 여자. 무당 여자한테 묵묵신방을 합니다. 뭐라고요? 묵묵신방. 말을 해, 안 해? 말을 아무 말도 않고 그냥 그 점집에 가가지고 가만히 앉아있다가 오는 거야. 그 무녀 입장에서는 지금 나이가 30 가까이 된 여자분이고, 그죠? 한참 이제 혈기방장할 때라서 이 남자애가 나한테 관심이 있나 보다. 그리고 사실 이제 김진사가 되게 나이가 어리거든요. 어린 놈이 나한테 관심이 있나 보다. 역시 어릴 때는 뭐 연상이지. 이러면서 무녀가 자아도취에 잔뜩 빠져가지고, 그죠? 설레발을 칩니다. 며칠째 묵묵신방을 하니까, 얘가 나한테 관심이 있나 보다. 라고 하면서 추파를 던집니다. 추파를 던지는데요. 그쵸? 러브, 하트를 보냅니다. 그랬더니 김진사는
이 하트를 어떻게 할까요? 거절합니다. 이게 무슨 짓이지? 라고 당황해하고 있을 때 김진사가 이제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김진사는 사실 누구를 좋아하는 거야? 운영이를 좋아하는데 이 궁궐을 출입할 수 있는 인물이 주변에는 없는 거야. 뭐라고? 궁궐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인물은 주변에 없어요. 무녀밖에. 무녀밖에. 신통방통 무녀는 궁궐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김진사가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운영이한테 편지를 보내달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사랑으로 시작했는데 무녀 입장에서는 욕정으로 시작을 했으나 정신 차리고 이제 운영이한테 편지를 전해주는 매개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신을 보내는 답신을 보내게 된다. 여기가 이제 차후에 여러 번 만남의 장소로 쓰이게 됩니다. 문연의 집에서 만남의 장소로. 운영이는 궁궐 밖을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그 핑계거리가 빨래터로 간다 할지 아니면 뭐예요? 전보로 간다 할지 뭐 이런 거거든요. 전보로 간다 그러면 보내주거든요. 이때 잠깐 만납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3번 드디어 이제 월담 하게 됩니다. 월담을 하게 되는데 담장을 넘어가는데 도와주는 거죠. 누가요? 남자 하인이 도와주게 되는 거죠. 이게 궁궐담이에요. 이쪽 오른편에는 자란이라는 궁궐 여자 궁녀와 그 다음에 운영이가 기다리고 있어요. 대기 타고 있어요. 지금 만나기로 했거든요. 이쪽으로 놀러 와라 라고 초대장을 지금 보낸 상태거든요. 운영이가 진사한테. 그래서 이제 답신을 받고 회신을 하는 거죠. 우리 만나가지고 서궁에 놀러 오세요. 서궁에 초대하게 됩니다. 서궁으로 놀러 와라. 간땡이 부었죠. 네, 그래서 초대장 받고 나서 가려고 하는데 넘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이가 역할을 합니다. 특이가 역할을 해요. 김진사가 있고 특이가 있고. 김진사가 솔직하게 이제 털어놓으니까 멋은 특이 꾀를 낸 거죠. 그래서 사다리를 급조하게 됩니다. 사다리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특별한 신발을 제작하는데 007 영화에나 등장할 법한 그 신발, 최신식 소재로 잔뜩 쳐 발라놓은 신발, 흡음재가 장착돼 있어가지고 밟아도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안 나. 아무리 쳐 밟아도 발바닥에서 소리가 안 나. 흡음재를 잔뜩 쳐 바른 신발. 그래서 버선을 특수 제작해가지고 또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털로 만든 버섯? 버선을 이제 제공해서 김진사는 어떻게 할 수 있죠? 담을 넘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리 없이 담을 넘는 것이죠. 자란이가 이제 눈치를 딱 보니까 이것들을 술 처먹고 둘이 눈빛이 하트 뿅뿅 이 상태에서 자란이 더 이상 그 자리를 버티지 못하고 비켜줍니다. 아, 이것들이 일내겠구나. 그러면서 사라져줍니다. 둘만의 시간을 갖고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사태는 벌어지고 만 것이죠. 자, 그래서 4번. 월담을 한 이후에 이제 거의 이제 발각이 됩니다. 발각. 궁녀는 절대, 그쵸? 성 밖의 남자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궁 안에서 세자 또는 왕을 모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외부인인 김진사하고 지금, 그쵸? 썸을 타버렸기 때문에 썸 이상이죠? 그래서 큰일 난 겁니다. 거의 이제 발각된 상태에서 쉼표, 도주 행각을 벌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 전에 이제 이렇게 화살표 또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화살표. 이제 이 발각되기 직전에 조짐이 보였을 거 아니에요. 안평대군이 병신이 아닌 이상은 자기 이 여자애들 중에 한 명이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를 챌 수밖에 없는 게 자꾸만 시를 쓰게 하거든요. 여러분, 러시아 정부기관에서 과거에 구소련에서 반정부 세력들을 이렇게 제압을 할 때 고문의 한 가지 방식이 뭐가 있었냐면은 자꾸 뭔가를 쓰게 하는 거거든요. 네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과정을 글로 낱낱이 다 써라. 뭐 하루 종일 쓰다 보면은 자기 자신의 과거를 자기도 까먹었던 게 막 떠오르면서, 그죠? 굉장히 괴로운 그 정서 상태에 매이게 된대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고문의 방식이 있는데 그거에 못지않은 이 방식인 거죠. 자꾸만 시를 쓰라고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자기의 그 무의식적인 내면의 어떤 그 심정들이, 감정들이 겉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거든요. 자꾸 쓰게 하면은. 그런 거거든요. 은연중에 드러나게 돼 있어.
그래서 운영이가 자기도 모르게 김진사를 만나고 사랑한 것에 대한 어떤 은유를 시에 담게 돼요. 그래서 그 안평대군 눈치를 채고 미쳤나 이게 그러면서 그러다가 또 하나 또 뭐냐면 운영이만 그런 게 아니라 김진사도 이제 꽐라가 돼가지고 술을 졸라 처먹고 이제 잔치 자꾸 이제 불러서 오라고 하니까 안평대군 앞에서 시를 쓰는데 또 그런 음탕한 내용에 비슷한 내용을 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발각되기 직전에 놓이게 된 건데 그때 자란이 가지고 있는 보물들 있잖아. 재물, 온갖 보화들 누구한테 받은 거야? 안평대군한테 받은 거, 그 다음에 궁에 들어오기 전에 그 자기 본 집에서 받은 거, 그 온갖 재물들을 다 빼돌려요, 밖으로. 도망가려고 준비하는 거죠. 탈주 작전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이제 김진사가 특이를 이제 신임해가지고 특이한테 이제 보관을 맡겼는데 특이는 산에다가 이제 산속 깊숙한 동굴에다가 이제 이걸 보관하게 되는 건데 특이의 내심은 이제 흉계는 1번과 2번입니다. 자, 일단 김진사를 죽인다. 김진사 살해하고 머리에 도넛을 얹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운영은 내 차지. 운영 하트. 자, 운영은 내 거, 김진사는 죽이고 이런 이제 마음속에 흉계를 딱 꾸미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진사 죽이면 이 재물은 다 내 거고 운영이도 내 거야. 둘이 도망가야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속도 모르고 빼돌려진 상황을 모르고 김진사는 이제 운영이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발각 및 도죽을 했는데 자 여기 가운데점 죽음까지 가버릴게요. 죽음. 도주 계획을 세웠으나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 안평대군이 이제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진짜 이제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안평대군이 이제 궁녀들을 모아놓고 운영이 그 다음에 그 5 공주들 있잖아요. 공주는 아니고요. 5 궁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은섬이라는 애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자란이라는 애가 있고 이제 여기 그 소옥이라는 애가 하나 더 추가가 될게요. 소옥이라는 애까지 추가를 해가지고요. 자, 운영이가 내 죄다 날 죽여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은섬이 1번, 자란이 2번, 소옥이 3번, 2, 3번은 날 죽여라. 내 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안 보이니까 왼쪽에 쓸게요. 자, 운영의 죄가 아니라 운영죄가 아니라 내 죄다. 날 죽여라 이놈아. 그러면서 둘은 이제 날 죽여라. 운영이 대신 날 죽여라. 이런 파에 속하고요. 그러니까 은섬 같은 경우는 독특한데 남녀 간의 정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보면은 정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의 입지상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운영이는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은섬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운영이를 감금 죽이지는 못하고 감금 조치를 취하는데 운영이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냥 죽습니다. 내 잘못은 내 잘못이다. 나 사랑한 거 맞고 잘못은 잘못이다. 그러면서 자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자결한 이후에 자 이제 5번이라고 쓸 거예요. 이제 마무리입니다. 이제 마무리. 이 소식을 전해들은 누구? 김진사는 이제 김진사 같은 경우는 사후 조치를 하는 건데 이제 불공을 들이는 것으로 이제 운영의 죽음을 그 슬픔을 달래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면은 부부의 연을 맺게 해달라. 뭐 이런 불공을 들이면서 기원을 하게 되는 건데 근데 김진사가 불공을 들일 때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김진사가 이 재물을 그쵸? 누구한테 맡겨놨었어? 특이한테 맡겨놨었어. 특이한테 야, 그 불공 들여야 되니까 그 맡겼던 그 보물 다 가져와. 그랬더니 특이가 가져와요, 안 가져와요? 가져오지 못하죠.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도적대한테 당했다. 그래서 도둑 맞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재물 가져와라 라고 요구하니까 도둑 맞았다. 그 자해를 막 해요. 자기 코를 막 때려가지고 코피를 막 잔뜩 흘리게 해가지고. 근데 그 상태에서 또 김진사가 믿어요. 도적 당했다는 거를. 도적 당해가지고 없다. 나 다 사라졌다. 그래서 이제 김진사가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가냐?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시장으로 가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필기구 세트를 다 팝니다. 필기구 세트. 형광펜, 빨간펜, 노란펜, 지우개, 연필, 삼각자 이런 것들을 콤파스 이런 걸 다 팝니다. 그랬더니 무려 돈이 백미 40석이나 생겨나게 됩니다. 뭐라고요?
백미, 핑미, 노노, 백미. 백미 40석을 얻게 됩니다. 백미 40석을 얻게 되는 건데, 백미 40석을 얻게 되었다는 게 납득이 잘 안 되죠. 기껏 고작 문방구 팔았는데 어떻게 40석이나, 쌀 40가마니가 생겨났다는 거거든요. 화면 이상 있어요? 잘 보세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상한 거지? 근데 이게 요즘으로 치면은 뭐랄까, 뭐라고 하지? 한정품이랄까? 하여튼 수공예품인데 이게 졸라 비싼 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벼루도 그냥 벼루가 아니라, 금으로 만들었다거나,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졸라 비싼 거야. 자기 전부죠, 이건. 선비로서 자기 전부를 다 판 거야.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불공을 드리려고 가려고 특이한테 시켜가지고 갑니다. 절 이름은 청령사야. 맑을 청자에다가 영원할 때 영자야. 그래서 청령사라고 하는 절로 가가지고 불공을 드리게 되는 건데, 특이가 쌀 백미 40석을 갖고 불공을 드리면서 기원한 게 뭐냐면은, 두 가지예요. 자, 뭐라고, 김진사는 오늘 죽고, 그 다음에 운영이는 부활해가지고, 부생, 다시 날생, 다시 태어나가지고, 내 아내가 되게 할지어다. 내 배우자. 원문 그대로 갈게요. 나의 배우자가 되게 할지어다. 이렇게 특이가 기원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이걸 속으로 기원한 게 아니라 기도문을 입 밖으로 내가지고 기원을 하거든요. 김진사는 오늘 죽고 우영이는 다시 태어나 내 배우자 된다. 내 배우자 된다 하면서 막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네. 이거 계속 눈앞에 아른거려가지고 따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운영부생 내 배우자.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니까 거기서 듣고 있던 중들이 이 사실을 김진사한테 알린 거예요. 알겠어요? 청령사에 중들이 귀가 달려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귀가 달려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귀로 듣고, 이 불공 드리는 내용을 다 듣고 전달을 해줍니다. 김진사한테. 김진사가 빡쳤겠죠? 네 이놈 새끼 이제는 죽었어. 그러면서 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특이가 자신의 불안한 미래를 알기 때문에 불안한 눈빛으로 성 밖에 맹인을 찾아갑니다. 뭐라고요? 맹인. 기도 후에 성 밖에 장님, 맹인을 찾아가가지고 점을 칩니다. 점을 치는데, 내가 딜하겠냐? 지금 주인한테 쫓기고 있는 몸인데 나 살아날 길 있겠느냐? 라고 점을 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안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사실은 간접적으로 실토를 해버린 격이 되죠. 나 지금 이런 사정인데, 앞으로 살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실토하게 되는 거 아니야. 일단 김진사랑 누구랑 썸 타는 거, 그 다음에 그 재물을 빼돌린 거, 알겠죠? 내가 도적질 당한 거, 이런 거, 도적질 당했다라고 거짓말하는 거,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실토를 하는 격이 된 거야. 그래서 과거에 그 실토를 한 것이 사실은, 자, 여기다가 화살표, 이게 시간을 좀 거슬러서 설명을 한 건데, 요렇게 해서 안평대군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모든 문제의 발단이 궁극적으로는 안평대군의 귀에까지 들어간 거야. 이 성 밖의 맹인 앞에서 점을 쳤던 게 사실은 이 귀에 들어간 거죠. 지금 여기 사실 이게 약간 좀 앞뒤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운영의 자결전 이렇게 써놔. 운영의 자결전. 운영이 자결하기 전에 자기 불안한 운명에 대해서 점을 쳐본 결과 그 점의 내용을 맹인이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성 안에다가 궁궐 안에다가 소문을 낸 거였거든요.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이거야.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 이거야. 이렇게 선후의 문제는 약간 좀 구분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차 2차에서 결국은 이 특이 어떻게 돼요? 죽게 돼요. 머리 위에다가 돈옷을 얹습니다. 도망가다가 함정에 빠져 죽는다, 우물에 빠져 죽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특도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김진사도 다시 정성스럽게 불공을 들인 다음에 얘도 떠돌다가 죽게 되고, 요렇게
비극적으로 최후는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정리됐죠? 네, 이런 정도로 큰 틀에서는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고요. 자, 여러분 15번 작품 본문으로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우리 그때 본문을 먼저 안 봤죠, 그쵸? 본문 안 봤죠? 그쵸? 네. 자, 본문이 있는데, 이 본문의 내용은 일단은, 놔두고요. 일단 본문의 내용은 놔두고, 월담하고, 그 다음에 발각되는 내용이거든요. 월담과 발각되는 내용인데, 놔두고, 16번에 임진록 내용